뭐 약을 하긴 했어요. 한 것 같아요. 친구 따라서. 지금 학생, 가정주부, 심지어 종교인들까지 마약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마약이 굉장히 일반화됐다는 거죠. 우리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 주십시오. 인터넷 발달로 불법 약물을 너무나 쉽게 구해 있는 상황이라서 마약과의 전쟁 선포해서 초반에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막좀 정신 정신도 막 모르니 운동 좋은 것 같지도 않고. 근데 뭐 그래가지고 끌어가지고 이게 친구한테 이제 구해달라고 하니까 친구한테 보여줬는데. 자신이 마약을 투약했었다는 한 남성. 그에게 첫 투약 경험을 물어보았습니다. 마약 처음 접하게 된 건 중学에서 처음 술 먹다가 친구가 해보라 해가지고 한번 접하겠고 해보니까 지금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막좀 정신도 막 모르니 몸도 좋은 것 같지도 않고. 근데 뭐 그래가지고 못 끊어가지고 이제 친구한테 이제 막 구해달라고 하니까 친구도 구해줬는데 알아보니까 트위터 홍보 많이 해주고 텔레 같은 것도 연락해보면 구할 수 있게 되더라고. 그래서 많이 접하게 됐습니다. 친구를 통해 마약을 처음 접했다는 황보동훈 씨. 그가 겪은 일을 직접 재현해 주었습니다. 그는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고 당시 친구와 황보동훈 씨는 만취 상태였다고 합니다. 황보동훈 씨는 술을 마시다 담배를 피우려고 했고 그의 친구가 담배 대신 이건 어떻게 했느냐며 마약을 꺼내어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의 친구가 꺼낸 것은 다름 아닌 필로폰이었습니다. 황보동훈 씨는 첫 투약 경험을 새로운 세상을 다녀온 것 같았다 라고 말합니다.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투어하기 전에는 잘 지냈죠? 다른 사람들이랑 학교도 좀 잘 다니고. 근데 하고 나니까 다 망가지는 기분이야. 제일 큰 건 대인관계 아닌가 싶은데요. 첫 번째는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했는데 뭐 하다 보니까 계속 돈도 있고 대인관계도 다 있고 제대로 된 삶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불과 약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는 지금과 완전히 달랐다고 합니다. 현재의 그는 과거에 행복했던 모습을 회상하며 술김에 투약했던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황보동훈 씨는 친구의 권유를 계기로 심각한 마약 중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022년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2021년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매년 마약 사범의 범죄율은 크게 증가해 왔습니다. 마약류 사용으로 적발된 마약 사범은 3년 연속 16,000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45.8명의 마약 사범이 적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작팀은 마약류 범죄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고자 어렵게 부산 남부경찰서의 마약 범죄 수사팀 형사님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을 국제적으로 봤을 때 마약 청정국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보통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면은 인구 10만 명당 한 20명 정도 투약자들이 있을 때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는데 작년 통계 이미 35명이 넘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뭐 마약 청정국이라는 것은 뭐 깨졌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35명이라는 수치 자체도 근거되거나 적발되는 경우에 하나이기 때문에 적발되지 않은 사례를 하면 더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그래프는 2021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전국 주요 인구 지표와 앞서 보았던 2022년 대검찰청의 2021년 마약류 범죄 백서를 기반으로 만들어낸 인구 10만 명당 마약류 사범수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이와 같이 과거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라 불렸지만 2015년 이후 그 지위를 잃어버렸습니다. 마약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신고가 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저희가 뭐 첩보나 이런 경우를 인지를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적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친구가 20대 초반에 강도상해죄로 구속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8년 정도 옥살이를 하다 나왔는데 추수하고 이 친구가 뭐 이것저것 하다가 뭐 일이 잘 안 되고 하니까 괴로워서 지인 소개로 마약에 손을 댔습니다. 중독 상태가 되니까 돈을 먹고 마약은 해야 되고 그래서 다시 강도범행 저질러서 다시 교도소로 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마약을 투약하고 난 이후에 환각 상태의 제2차 범행이 일어납니다. 뭐 성폭행이라든지 뭐 살인, 마약 구입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절도나 강도 같은 부수인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울산 중구의 한 캠핑장, 클럽, 주택가, 캠핑장까지 마약은 우리 생활 깊숙이 침투하였습니다. 주로 클럽과 같은 유흥업소에서 투약, 유통되던 마약은 대한민국 청년층들을 마약 중독의 늪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마약 사범은 보통 검거하기 어렵지만 제2차 범행을 저지르며 검거되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밝혀지곤 합니다. 뭐 약을 하긴 했어요. 한 것 같아요. 친구 따라서 이제. 언제 어디서든 SNS를 통해 1시간이면 마약을 구매할 수 있는 대한민국. 우리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 주십시오.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였지만 마약 사범의 검거만 강화될 뿐 마약 중독 환자의 치료 및 재활을 도울 수 있는 시설이 매우 불충분하다는 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전국에 위치한 마약 전담 치료 병원은 총 21곳으로 이 중 정상적으로 마약 치료를 진행하는 병원은 국립부곡병원과 인천 찬사람병원으로 사실상 2곳뿐입니다. 마약에 중독된 많은 사람들은 그나마 운영하는 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자 결심하여도 예산 부족과 전문 치료 인력이 없어 오랜 대기 시간은 물론 진료 거부를 받기도 합니다. 해당 병원들은 무슨 연유로 소극적인 운영을 하고 있을까요? 해당 병원에선 이와 같이 전문의 부족과 턱없이 낮은 예산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전문가는 다른 시선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중독 치료 부분에 다양한 이제 기관들이 상호 협력적이고 통합적이고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고 있지 못하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안타깝게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훨씬 더 좀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많은 이제 지원과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다른 중독 물질 대상자들보다는 약물 대상자분들이 훨씬 더 이용률이 조금 적으세요. 아무래도 좀 이용률이 적은 이유는 저희 나라에서 불법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 보니까 도움을 요청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고 처벌이 두려워서 좀 이용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병원, 치료센터 모두 마약 투약자들이 추후에 받게 될 처벌이 두려워 방문을 꺼려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약 중독은 혼자서 벗어나기 힘들기에 국가의 도움이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고 국가의 도움을 받아 병원이나 치료센터의 병행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모든 이제 질병과 마찬가지로 중독에 대한 질병의 개념을 가지고 본다면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유전적인 선천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중독 물질을 접했을 때 굉장한 이제 긍정적인 강렬한 효과를 경험하거나 또 그게 이제 뭔가 잘 맞는 느낌, 또 그에 따라서 반대로 이제 후유증은 별로 없을 경우. 두 번째는 이제 환경적인 요인. 중독 물질을 언제 접하느냐. 최근에 이제 10대 이제 마약 문제가 이제 전국적으로 매스컴화되면서 굉장히 이슈화가 됐던 이유가 너무 어린 시기에 물질에 중독이 되었을 경우에 훨씬 더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고 그게 이제 평생에 이제 후유증으로 남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지금. 또한 치료센터에서는 부족한 병원의 예산과 인력을 증가시키고 센터의 이용률을 높이려면 모든 치료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어야 된다고 합니다. 중독이나 정신질환적인 문제가
과거보다는 많이 저희 나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다른 복지에 비해서 뭐 인력이라던가 센터라던가 여전히 모자르긴 하거든요. 투입되는 예산이라든지 WHO에서도 뇌 질환이라고 좀 명백하게 성립이 되어 있거든요. 의지 부족이나 뭐 그런 본인의 심리적인 문제가 아닌 뇌 질환이기 때문에 병원을 이용하는 거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고, 감기처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게 당연하게끔 인식이 변화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 필로폰을 처음 만들었던 나라인 일본. 이곳에서는 마약이 질병이라는 인식이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보편적인 민간 재활시설로 마약 중독 치유 재활시설인 다르크가 존재하는데 일본 전역에 90곳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민간 재활센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에 총 4곳의 다르크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선 다르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전국에 21개 지정병원이 있어요. 지정병원이 있는데 그 지정병원에 가면 환자를 안 받아주거든요. 우리를. 안 받아주니까 치료의 기회부터 박탈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약 중독자들이 치료받는 사람들이 전체 마약 중독자들 중에 2.3%밖에 안 돼요. 병원, 치료센터, 다르크까지 마약 중독에서 회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들은 치료의 기회부터 박탈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부식 원장은 일본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시설이라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가장 힘든 거는 경제적인 문제겠죠. 그죠? 일단은 아직 지원을 못 받고 있고 8명이 한 공간에서 생활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게 드는 그런 비용들, 사실 입소비 해봤자 한 달에 18만 원 받는데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거든. 그러다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힘들고 이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 약물 중독 환자들도 뭐 전국에서 입소 문의를 많이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그분들은 못 받아준다는 게다. 시설이 작아서 못 받아준다는 게 가장 어렵고 그게 가장 힘들죠. 지금 대기자만 입소 대기자만 한 10명이 있어요 지금. 그게 가장 마음 아프고 힘들죠.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관에서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대한민국. 해외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마약 중독 환자를 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약물 법원, 포르투갈의 메타돈 치료와 같이 중독을 질병으로 인식하여 환자라는 개념으로 다가선다는 것입니다. 중독성이 강해 스스로의 의지로는 쉽게 벗어날 수 없는 마약. 마약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 인물입니다. 재범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검거가 우선이 되었던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마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치료입니다. 물론 국가에서의 단속과 처벌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마약 중독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인프라를 발전시켜 우리 모두가 사회적인 인식과 관점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